안녕하십니까.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6주차 2교시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네, 6주차 2교시 수업이에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지금 쓰기에 관해서 6주차에서 얘기하고 있죠. 6주차에는 지금 미디어 리터러시 쓰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글쓰기의 기본. 자, 우리가 지금, 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쓰기와 관련되어 있는데, 쓰기에 대해서 이제 부담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쓰는 방법, 잘 쓰기 하는 방법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제 대표적인 걸 하나만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가장 비중이 큰 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자신이 쓰기에서 많이 가졌던 부담이랄지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거. 그거 딱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그게 바로 뭐냐면 단문 쓰기예요. 단문 쓰기. 단문으로 쓰라. 단문 쓰기. 단문으로 써라. 네. 그래서 단문을 이제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은 일사일문. 그러니까 일사일문이란 건 하나의 사건을 하나의 문장에 담아라. 일개념 일문주의. 하나의 개념은 하나의 문장에 담아라. 그러니까 어,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사건만 있어야 되고 하나의 문장에는 하나의 개념만 있어라. 담아라 이런 말이죠. 한 문장에는 하나의 사건이나 하나의 개념만 담자. 일사일문주의, 일개념 일문주의인데 우리가 PPT 같은 거 준비할 때도 하나의 슬라이드에는 하나의 내용만 담아라. 네, 그 하나의 슬라이드에 두 개 이상의 내용을 담으면 안 된다 이런 뜻이죠. 그런 거와 같이 비슷한 의미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단문 쓰기는 원래 이게 문법적으로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뿐이다. 이런 문장을 단문이라고 해요. 물론 이제 한자하고 다르긴 하는데 우리가 보통 단문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그냥 길이가 짧다라는 개념으로서의 어떤 단문으로 이렇게 사실 이해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네. 단문으로 써라. 그래서 이번 6주차 2교시에는 단문 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글쓰기, 네, 단문으로 써라. 짧게 쓰는 습관을 들여라. 길게 쓰지 않도록 주의해라. 또 그리고 문장의 호응 관계에 주의해라. 주어와 서술어, 또 문장 성분의 어떤 지나친 생략 이런 걸 주의해서 쓸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단문 쓰기를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또 단문 쓰기란 건 쉽게 말해서 극단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봄이 오니 꽃이 피고 새들이 쥐저긴다. 이거를 봄이 왔다. 꽃이 핀다. 새들도 쥐저긴다. 이렇게 쓰는 거죠. 문장을 짧게 쓰는 거죠. 주어, 서술어가 한 번, 봄이 주어, 오니가 서술어, 꽃이 주어, 피고 서술어, 이렇게. 네. 아침에 늦게 일어나 허겁지겁 세수를 하고 아침밥을 재빨리 먹어치우고 학교로 내달렸으나 나는 결국 지각을 했다. 이것을 아침에 늦게 일어났다. 허겁지겁 세수를 했다. 아침밥을 재빨리 먹어치웠다. 학교로 내달렸다. 그러나 나는 결국 지각을 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바로 단문쓰기입니다. 네. 얼굴이 아주 예쁜 세인이가 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세인이는 얼굴이 아주 예쁘다. 그러나 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다. 그녀가 어제 우리 집에 놀러 왔다. 이렇게. 비가 오니 마음이 심란하다. 선생님 진짜 1번, 뭐 3번, 4번 문장을 그렇게 단문쓰기를 이렇게 고쳐 써야 하나요? 이럴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단문쓰기 하나의 예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단문쓰기다. 이렇게. 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유시민 작가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어떤 예술 장르의 작가 말고 뭐 시를 쓴다랄지 소설을 쓴다랄지 이런 어, 작가들 말고 이제 일반적인 어떤 글쓰기 작가 중에서는 어떤 최고의 작가로 지금 저희가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도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도 단문쓰기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본 어떤 글쓰기 책에서 단문쓰기를 언급하지 않은 책은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모든 책이 사실 단문쓰기를 언급하고 있다. 네. 유시민의 글쓰기 특강에서는 단문쓰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네. 그래서 실제로 단문 쓰기가 좋다고 하면서 실제 단문 쓰기의 예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를 통해서 지금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894년 9월 어느 날 프랑스의 참모본부 정보국은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에 우편함에서 훔쳐낸 한 장의 편지를 입수했다. 그 편지의 수취인은 독일 대사관 무관인 슈바르츠 코펜이었고 발신인은 익명이었으며 내용물은 프랑스 육군 기밀에서의 명세서였다. 스파이 활동의 거점인 독일 대사관을 감시하고 배반자를 색출하느라 골머리를 앓고 있던 참모본부는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이 참모본부 내에 있는 자이거나 최소한 그런 자와 가까운 연관을 가진 인물이라는 심증을 굳히고 수사를 시작했다. 근데 이렇게 이제 쓰인 글인데, 요게 이제 실제로 유시민 작가가 거꾸로 읽는 세계사라는 책을 쓸 때 이렇게 실제로 초판본을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초판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면은 이게 나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유시민 작가가 이거를 개정할 때 바꿨다라는 거죠. 네. 개정판 글. 그런데 개정판 글도 사실 마음에 안 들고 마지막으로 다시 고친 글. 이것이 가장 좋다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시 고친 글과 이 초판 글을 비교를 해보면 뭐가 다르냐? 문장이 짧아졌다 이거죠. 문장이 짧아졌다. 단문으로 썼다. 단문 쓰기만 해도 우리가 문장을 쉽게 쓸 수 있고, 그렇죠. 딱 끊으니까 문장을 쉽게 쓸 수 있고 읽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훨씬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아까 첫방을 제가 읽어봤잖아요. 그래서 다시 고친 글, 단문으로 고친 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 글에서 사실 가장 마음에 드는 문장이 이 처음 문장이에요. 사건은 1894년 9월에 일어났다. 딱 이렇게 딱 끝나잖아요. 네. 처음부터 단문으로 딱 쓸 필요가 있다. 프랑스 육군 참모본부 정보국 요원이 프랑스 주재 독일 대사관 우편함에서 편지 봉투를 하나 훔쳤다. 이렇게 딱 끝나게 되는 거죠. 독일 대사관 무관 슈바르츠 코펜에게 보낸 것이었고 발신인은 알 수 없었다. 거기에는 프랑스 육군 기밀문서의 내용을 적은 명세서가 들어있었다. 군사 정보를 적국에 팔아먹은 스파이를 찾아내느라 골먹이를 썩이던 참모본부는 이 명세서를 작성한 사람이 참모본부 요원이거나 요원과 가까운 인물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조사를 벌였다. 딱 이렇게 했죠. 네. 그러면 이 문장이 지금 어때요? 제가 인정만 읽은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문장이 길지 않고 딱 끊고 다시 시작하고 끊고 다시 시작하니까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유시민의 글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한번.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글이고 요 글을 이렇게 고쳤다는 것입니다. 네. 이게 이제 훨씬 더 읽기가 편하고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단문으로 썼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훨씬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시민 작가도 자신의 책에서 단문 쓰기를 언급을 해요. 실제로. 언급을 하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 훨씬 좋다. 이렇게 단문 쓰기를 하자.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예, 은유 작가의 글쓰기의 최전선을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와요. 네. 글쓰기의 수업을 마칠 즈음이면 뭔가 빚쟁이의 심정이 된다. 학인들에게 도움이 되었을지 아니라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궁금하다. 하루는 뒤풀이 자리에서 넌지시 물어보았더니 한 학인이 얼른 대답했다. 끊어치기요. 끊어치기가 업무에도 도움이 된다며 하는 말이 같이 일하는 동료가 공문을 작성했는데 문장이 길게 늘어져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단다. 끊어쳐서 다시 써보라고 충고했더니 한결 낫더라는 것이다. 끊어쳐라. 단문을 써라. 간결한 문장을 써라.
한 문장에 한 가지 사실만 담아라. 일문일스, 일사, 거의 같은 의미, 다른 표현이다. 글쓰기 수업 첫날부터 과제 합평 때마다 수시로 강조했더니 각인이 된 모양이다. 내 알을 남과 나눌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다.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그 예를 또 들어주고 있어요. 같은 책에서요. 고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 이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이루어지는 수요 집회가 이미 1992년 1월에 시작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것 역시 모르고 있었음을 반성하며 23년이 넘는 시간을 매주 수요일에 거리에 나와 여전히 증언하고 규탄하는 오늘에도 100년 전과 다르지 않은 국내의 정세와 더불어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문제에 안타깝고 몸둘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쓰면은 지금 이 6줄이나 되는 그 문장이 있는데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장으로. 네. 그래서 그것을 읽는 사람도 잘 이해하기 어렵다 이거죠. 문장이 너무 기니까. 그래서 고 김학순 할머니가 위안부 최초로 증언했다. 1992년 1월부터 일본 대사관 앞 수요 집회가 열리고 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음을 나는 반성한다. 23년간 매주 수요 집회가 열려도 100년 전과 국제정세는 다르지 않다.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그들은 사과하지 않는다. 이 사실이 안타깝고 문득 바를 모르겠다. 이렇게 쓰면은 읽는 사람도 이해하기가 훨씬 쉽고 쓰는 사람도 쉽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께서 혹시 이제 글쓰기를 하는데 단문 쓰기 로 하면은 글을 쉽게 쓸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글을 이제 쓸 때 실제로 어떤 사람은 뭐 머릿속은 복잡한데 한 문장도 쓰지를 못해요. 어, 이런 사람들도 머릿속은 복잡한데 그것을 이제 한 번에 다 엮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머릿속에서. 근데 그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에서 막 있는 여러 문장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가장 앞서 있는 거를 그 하나만 해서 짧게 먼저 문장을 쓰는 게 좋아요. 그걸 한 번에 다 쓰려고 하지 말고 또 짧게, 또 짧게, 또 짧게 이렇게 그렇게 쓰다 보면은 우리가 쓰기를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 이런 뜻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또 어떤 사람은 글을 다 뭐 쓸 때는 썼는데 쓰고 나서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자기가 쓴 문장이. 네.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쓴 문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혹시 자신의 문장이 너무 길지는 않은가, 이렇게 다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문장이 좀 기네. 그래서 좀 내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그런 사람 같으면 문장을 끊으면 되는 거죠. 중간에 끊어서 단문으로 고치면 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글을 막 쓰다가, 뭐 잘 쓰다가 어느 순간에서 어떻게 더 글을 더 이어나가야 될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더 이어나가야 될까? 이어나가야 되겠는데, 어떻게 그 방법을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어나가려고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거기서 딱 멈추라는 거죠. 거기서 끊으라는 거냐. 다. 하고 딱 끝내고 마침표 딱 찍으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 다음을 다시 또 새로운 문장으로 써라. 어, 보통 이런 세 가지 유형 안에 다 들어가거든요. 뭐 글을 좀 쓰려고 하는데 잘 안 써진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쓰는 방법을 잘 모르겠다. 그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결국 그게 다 단문 쓰기인데 단문 쓰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문장을 쉽게 쓸 수 있고 읽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 문장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예를 또 들어드리려고 해요. 저는 피아노와 아코디언, 댄스, 회화 등 예술적인 재능이 있는데 이것은 유아교육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렇게 박사과정을 통해 제가 갖춘 예술재능을 활용해 더 우수한 논문을 연구하고 싶습니다. 네, 이것은 저에게 이제 교양 과목을 들었던 학생이, 글쓰기 과목을 들었던 학생이 나중에 이제
어, 박사 과정에 어, 지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글을 썼는데 글을 쓰는데 이제 한번 봐달라고 우연히 만나가지고 학교에서 우연히 만나서 그러길래 그럼 제가 내가 한번 봐주마 그래서 이제 봐준 건데 여기에서도 뭐이 문장도 크게 뭐 잘못된 건 없죠. 없는데 내가 그냥 여기서 재능이 있는데 여기 이렇게 쓰지 말고 그냥 재능이 있습니다. 이라고 이렇게 써라. 음, 재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쓰는 게 더 낫다. 이런 게 바로 단문쓰기예요. 저는 피아노와 아코디언, 댄스, 회화 등 예술적인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아교육의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사 과정을 통해 제가 갖춘 예술 재능을 활용해 더 우수한 논문을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써라. 제가 얘기를 한 거죠. 네. 또 이것은 어, 어떤 학생이 또 쓴 건데 음, 내일이 사라졌어요라는 책에서는 성환이가 학교에 가서 가는 것을 싫어하는데 학교 앞에서 한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는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썼다. 네,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내일이 사라졌어요라는 책에서는 성환이가 학교에 가는 것을 싫어했다. 이렇게 싫어했다. 이렇게 딱 끊으라고 제가 조언을 해준 거죠. 어느 날 학교 앞에서 네, 전단지를 나누어주고 있는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된다. 이렇게 네.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난 가상현실 가족 도입을 긍정적으로 선택했을 것 같다. 흔히들 손자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아달라 말하지 않는가? 고생의 자식을 키우고 장성한 자식들이 결혼해 손자를 낳아 키우며 이제 손자 재롱보며 행복해야 할 시절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족과 헤어져 행복을 즐길 수 없는데 가상 현실 속에서 현실과 다르지 않게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죽었으나 죽지 않는 것처럼 평생을 사신다면 그 속에서라도 부모님을 오래 보고 행복했으면 하는 내 이기심으로 나는 가상현실 가족 도입을 선택했을 것 같다. 디지털 고려 독후감이라는 글을 읽고 어떤 학생이 쓴그 독후감의 일부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은 크게 상관이 없고, 그 다음에 뭐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이 이 네 줄이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여기를 좀 줄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고생이 자식을 키우고 장성한 자식들이 결혼해 손자를 낳아 키우면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그냥 부모는 고생의 자식을 키운다. 그러한 자식이 결혼하여 자녀를 낳아 키운다. 그러면 부모는 손자의 재롱을 보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때에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가족과 헤어져 행복을 즐길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죽음 이후에라도 가상현실 속에서 현실과 다르지 않게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면 죽었으나 죽지 않는 것처럼 평생을 사신다면 나는 그 속에서라도 부모님 오래 보고프고 행복했으면 나는 내 이기심으로 가상현실 가족 도입을 선택했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네. 뒷부분도 짧게 쓰면 더 좋은데, 제가 이제 학생의 글을 일단 최대한 이제 고치지 않으려고 하는 차원에서 쓰다 보니까 처음만 고쳐봤습니다. 이렇게 고쳐서 쓰는 것이, 단문으로 줄여서 쓰는 것이, 고쳐 쓰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이 보셔도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다음은, 친구의 부모상을 조문할 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듣는데, 죽음이 슬퍼 가상현실로 이주를 시키고 스마트폰으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고 싶다면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지 않는 현실이 참 모순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문장도, 네. 친구의 부모상을 조문할 때 있을 때 잘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소설에서 죽음이 슬퍼 가상현실로 이주를 시키고 스마트폰으로 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보고 싶다면서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부모님과 함께 행복한 추억을 만들지 않는 현실이 참 모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이 지금 위에 문장에서도 제가 뒤에 부분도 더 나눠도 되는데 첫 부분만 일단 이렇게 말을 많이 듣게 된다. 소설에서 이렇게 넣어서
짧은 문장으로 바꿔보았습니다. 네. 여기도 마찬가지죠. 김나무가 뇌 스캔을 결국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으로 술은 입에 대지 않았으나 승진을 하면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술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닌지를 고민하며 소설 몇 가지까지 뇌 스캔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아들의 모습이 나타난 부분이지 않나 싶다. 여기서도 김나무가 뇌 스캔을 결국 하지 않았던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의 영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고 딱 끝나면 되는 거죠. 있었기 때문이다. 술은 입에 들지 않았으나 승진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술을 즐기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건 아닌지를 고민하며 뇌 스캔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은 아들의 마음이 나타난 부분이지 않나 싶다. 이렇게 우리가 단문으로 쓰면은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나 역시 부모님이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하고 자식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며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렇게. 네. 여기도 나 역시 부모님이 지난 삶을 후회하지 않으셨으면 한다.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죠. 자식들의 부정적인 모습을 보며 걱정 가득한 마음으로 생을 마감하지 않았으면 한다. 이런 식으로 단문쓰기를 하면 더 좋은 문장을 쓸 수 있다. 네. 단문쓰기를 잘한 글도 있어요. 실제 학생들의 글을 보면은. 이 이야기는 재혼과정 이야기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좋아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나도 하루아침에 처음 보는 동생이 나와 가족이 된다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도 이것도 어떤 학생이 쓴 건데 독후감의 일부인데 이렇게 이 이야기는 재혼 과정의 이야기인데 나는 이야기를 읽고 좋아의 마음이 이해가 갔는데 이렇게 이어가지 않고 그냥 재혼 과정 이야기이다. 어, 좋아의 마음이 이해가 갔다. 이렇게 딱 쓴 거죠. 네. 먼저 컨테이너라는 작품을 읽었습니다. 다문화 가정에서 태어난 아기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물론 주인공 시점입니다. 어린이집 선생님, 베트남인 엄마와 한국인 아빠,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것도 단문으로 쓴 거예요. 네. 음. 자, 한문 쓰기는 이제 문장의 구도덕이를 없애라는 거죠. 네. 불필요한 부분은 빼라 이런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특히 너무를 너무 많이 써요. 그렇죠? 너무라는 것은 원래 부정적인 표현에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대신에 매우, 아주, 몹시, 정말, 진짜 이런 부사어들을 넣어보면 더 좋겠죠? 네. 너무를 좀 많이 쓰지 말자. 자, 우리 여기 이제 나무로 창을 내겠소라는 김상용의 시가 한 편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로 창을 내겠소. 밭이 한참 가리 괭이로 파고 호미론 풀을 매지요.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어 새 노래는 공으로 들으라오 강냉이가 있걸랑 함께 와 자셔도 좋소.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1년, 2년인데 3년이 있어요. 여러분 3년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네, 이 세 개 중에 하나 고르는 겁니다. 왜 사느냐고 묻거들란 그냥 웃지요.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자, 네. 여기 이어서 어떤 것이 있는 것이 더 적절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에 이어서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적절한가? 이렇게 사느냐고 묻거들란 그냥 웃지요.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 왜 사냐건 웃지요. 제가 실제 학교에서 오프 수업을 진행해 보면은 왜 사냐건 그냥 웃지요. 이 가운데 거를 가장 많이 학생들이 선택을 해요. 근데 우리가 여기는 결국은 군더더기를 빼라. 단문으로 최대한 짧게 써라.
군더더기를 빼라. 우리가 이런 걸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봐도 눈치상 봐도 뭐가 맞겠습니까? 네. 맨 마지막 왜 사냐고 묻지요. 요게 맞아요, 여러분. 네. 최대한 짧게 쓰는 것에 대해서 군더더기를 없애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음. 그리고 이제 이건 실제 우리 작가들이 쓰는 거를 제가 스캔해 온 거예요. 1995년 1월 우리는 다시 독일로 돌아왔다 하고 딱 끝나죠? 네. 92년에서 93년까지 베를린 살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겨우 1년이 지나서였다. 딱 끝나고. 우리가 도착한 곳은 플라우엔이라고 불리는 5년 전까지만 해도 동독 지역이었던 작은 도시였다. 버려진 건물들, 황량한 공원, 술 냄새를 풍기며 전투점령에 있던 남자들. 그것은 내가 알던 독일의 모습과 거리가 멀었다. 이렇게 작가들도 사실은 다 문장을 짧게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다는 글도 하나 갖고 왔어요. 네, 이거 지금 앞에 하고 여기하고 제가 다 여러분 어떤 소설에서 맨 첫 부분만 가져온 거예요. 음. 그래서 소설에서 첫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 이렇게 첫 부분에서 단문으로 이제 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작가들이요. 이모는 동이 틀 무렵 엄마의 병실을 찾아왔다. 아직은 어두운 시간이었지만 엄마는 그 어둠 속에서도 이모 얼굴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이모는 16살 때의 모습 그대로였다. 하나로 묶은 긴 머리, 검은 뿔테 안경, 손수 지운 물방울 무늬 여름 원피스 차림의 이모. 이모는 무덤덤한 얼굴로 인공관절 삽입 수술을 한 엄마의 오른쪽 무릎에 손을 얹었다. 엄마가 이모를 바라보자 이모는 한번 웃어 보이고는 입을 열었다. 이런 식으로 네 작가들도 실제 짧은 문장을 다 쓰고 있다. 그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미디어 리터러시에서의 어떤 쓰기 표현 그리고 미디어 리터러시의 완성은 우리가 표현이라는 거죠. 그냥 이해,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는 데에서 리터러시라는 것은 결국 표현 영역까지 가야 되고 표현 영역에서 완성이 된다 이러지 거죠. 완성이. 자, 그래서 쌍방향 미디어의 어떤 출현이라는 거죠. 우리 이 미디어라는 것이. 그래서 최근에는 누구나 작가, 제작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읽고 이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다 항상 표현할 수 있다. 뭐 표현할 수 있다. 표현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리터러시라는 것 자체가 표현까지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표현하고자 하는 욕구를 여러분 길러라. 표현 욕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보자. 표현 욕구를 실천해보자. 표현 욕구를 실천하는 나만의 장을 만들자. 그곳에 짧은 글이라도 한번 써보자. 그래서 짧은 글도 써보고 또 우리가 원래 유튜브 리터러시에서 유튜브 콘텐츠도 한번 창작해보고 이제 그런 것이었죠. 네. 표현 욕구는 어디에서 오는가? 상식의 안전성을 벗어나는 작은 일탈에 대해 주목하자. 네. 이건 뭐지? 그러면 그렇게 좀 뭔가 마음에서 작은 일탈이 있는 거, 그런 것에 주목해서 그걸 표현해보자는 거죠. 네. 마치 잘 닦인 도로 위에 매우 작은 요철처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 지나칠 수 없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보자. 프로는 그것을 날카롭게, 음,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그냥 날카롭게 이제 만드는 거죠. 표현은 또 리뷰부터 해볼 필요가 있다. 독후감부터.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는 후에 마음에 또 울림이 있었다면 그 울림을 나에게 글로 전달해보자. 블로그를 만들어서 글을 써보는 연습도 괜찮다 이런 뜻이죠. 네. 표현하고자 하는 나만의 생각이 조그만 샘에 물 고이듯이 고이게 된다. 그렇게 되면은 그 고인 생각을 글로 한번 표현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퀴즈가 있습니다. 자, 퀴즈. 일사일문, 일개념주의와 관련 있는 쓰기 방법은
그래서 초성 힌트도 있습니다. 네, 앞에가 있고 뒤에는 쓰기겠네요. 쓰기. 뭐뭐 쓰기.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이 퀴즈의 정답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미디어와 유튜브 리터러시 6주차 2교시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